6월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치열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러시아의 민간 군대인 바그너의 반란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흐무트 전투터를 철수한 지 한 달여 뒤 바그너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전방 기지들을 공격하고 이로써 이 그룹의 많은 구성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수장은 6월 23일 2만 5천 명의 바그너 용병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로스토프 국경 지역으로 진출하여 군사 기지를 점령하고 모스크바까지 진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그너의 수장은 이 반란을 러시아군의 지휘자들을 정해 앞으로 내보내겠다며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실수와 전문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반란 사태는 바그너가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중재자로 통해 크렘린과 협정에 도달한 후 빠르게 종료되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이동하여 러시아의 형사조사를 회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바그너 구성원들은 러시아 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고진과 함께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그너를 탈퇴시킴으로써 프리고진 수장의 지위가 손상되었으며 반국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패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리고진이 러시아 정부와의 금융적 관계, 군사 자원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란 사태 이후 프리고진 수장은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를 왔다 갔거나 그가 반란 이후로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바그너는 벨라루스로의 이동을 거의 멈추었으며 바그너의 수백 대의 차량이 다양한 종류로 편성되어 벨라루스로 진입하는 지난주까지 아무런 활동도 없었습니다. 현재 이 군대 이동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관측가들은 수천 명의 바그너 용병이 벨라루스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에 따르면 240대의 바그너의 전투기와 많은 양의 무기가 아시포비치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포비치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유된 영상에서 7월 19일 바그너와 가까운 미디어는 프리고진 수장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환영하며 벨라루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수장은 자신의 군대 구성원들에게 현지 주민들에게 배려하고 벨라루스 군대의 훈련을 지원하며 아프리카로의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반란 이후로 프리고진 수장이 벨라루스에 등장한 첫 번째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서방 국가로부터의 데이터는 프리고진과 연관된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프리고진이 항공기에 타고 있거나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아마도 디미트리 우트킨일 것으로 추측되는 한 남성이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방 국가의 정보원들이 촬영한 위성 사진들에 따르면 아시포비치 지역의 기반 시설은 바그너의 반란 이전부터 이미 인프라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이 기지에서 최소한 300개 이상의 천막이 세워져 8,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로 바그너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격 전선을 벨라루스를 통해 만들 수 있는 바그너나 그 후계 단체의 활용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국가들의 구성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드 단넷 영국의 전 군대 총참모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져올 병사 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바그너의 수장이 벨라루스의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싸움을 잘하는 부대의 존재는 키예프에게 새로운 위협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병사 반란의 여파가 장기적인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넷은 분명히 그는 무대 불빛을 떠나 벨라루스로 이동했지만 프리고진과 바그너에게 이게 끝인가요? 저는 그의 벨라루스 방문이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앞으로 알아내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군인을 데려왔는지입니다라고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넷은 우크라이나가 취약 지역을 감시하고 벨라루스 방향에서의 잠재적인 공격을 밀어낼 수 있는 기동 부대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트해 국가들도 바그너의 군대 전환에 대한 안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의회 관계자들은 7월 12일 공동성명에서 바그너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도록 유럽연합에 호소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용병이 나타나면 나토와 EU 동부 국경의 안보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월 말에 안드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 동향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그너 그룹의 실제 의도, 특히 벨라루스에서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이는 우리, 나토 국가들, 폴란드에게 특히 위협적인 잠재적인 형태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알제츠포스폴리타 신문은 1만 명의 바그너 용병이 벨라루스에 배치되면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심지어 전술 핵 무기 배치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레리 카발레우스키 벨라루스의 망명 외교관은 아직 명확한 목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바그너의 벨라루스 내부의 존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벨라루스로부터 우크라이나로의 공격이 서방의 모든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들은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회원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의 1250km 길이의 공동 경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그너의 군대로 인해 국경을 따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폴란드는 테러 방지 부대에서 500명의 경찰을 추가로 파견하여 벨라루스와의 국경 안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이미 배치된 5,000명의 국경 경비대와 2,000명의 병사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벨라루스와의 국경 방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스톡홀름의 동유럽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인 빅토리아 루카베스키는 만약 바그너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그 시나리오를 연기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는 루카셴코가 이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판단으로 설명했습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바그너의 실패한 반란 이후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바그너의 수장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과의 익숙한 관계를 활용하여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에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 그는 서방 국가들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경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국의 전술 핵무기가 벨라루스에 배치되었다고 확인한 지 약 두 주 후 루카셴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벨라루스의 서방 국가들, 특히 나토 동부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루카셴코는 벨라루스가 바그너의 전투 경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며 동시에 이 부대를 군대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아이디어에도 개방적입니다. 벨라루스 측은 바그너가 특수임무 부대들에게 훈련을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벨라루스군은 7월 20일에 공동 전투 훈련을 통해 획득한 독특한 경험을 찬양했습니다. 이 군사훈련은 폴란드 국경 근처의 한 부대에서 바그너와 공동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와 바그너 간의 협력 관계의 본질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협력이 이익 간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와의 협력 관계에서 재정, 안보 및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인 바그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고진 수장과 바그너 그룹은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대해 더 큰 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프리고진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그너를 완전히 또는 일부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그너의 벨라루스 내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약 한 달 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프리고진의 개인 제트기가 계속해서 벨라루스를 왕래하고 있습니다.